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긴급 통상 현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두 나라 장관은 워싱턴에서 지난달 우리가 보낸 대미 투자펀드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보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관한 수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처럼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환 보유 규모를 감안할 때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전장치로서 통화 스와프 체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미국도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김정관 러트닉 회담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며 또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에이펙과 맞물린 한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분수령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갑자기 우리가 이제 협의를 했던 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네. 대통령실이 미국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용은 이제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닌데 일부 한 5% 정도만 우리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으로 진행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협상이 될까요?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부에서도 한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왜 사인한 게 없느냐, 예. 왜 최종 합의문 발표가 안 됐느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내가 탄핵당할 지경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고, 그랬죠. 이대로는 국회 통과도 힘들 것이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일부 핵심 내용을 최근에 밝혔죠. 거기에 의하면 한미 간의 이견이 매우 크다. 항용 있게 마련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조금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좀 느껴져요. 일단 우리가 미국 측에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골자는 1.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 우리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IMF 때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죠. 서로가 외환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 예. 그다음에 3,500억 달러라는 액수에서 미국은 전액 캐시, 현찰로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고 우리는 이 중에 약 5% 정도만이 현찰이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그냥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일단 벌어져요. 나머지 95% 정도는 대출이거나 보증 형태로 이렇게 지급 보증하는 형태로 한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방식도 우리는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의 90% 정도는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건 전부 다 미국이 알아서 갖는 것이다. 최소한 90%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예. 또 기한도 돈을 언제까지 투자한다는, 왜 돈 왔다 갔다 할 때는 기한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미국은 트럼프 임기 말인 2029년 1월 달까지는 전액 3,5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한을 좀 더 늘려달라. 너무 촉박하고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미국에 보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없는 게 미국이 다시금 뭐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너무나 차이가 끝나서 지금 뭐 왜 지금 명확히 회신을 안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뭐 일부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저는 추정은 합니다만 추정 가지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곧 뭐 몇 주일 사이로 사인에 이르기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국이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많이 예. 다르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자녀 임기를 충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트럼프가 항상 내놓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잖아요. 예. 뭐 MHA 마강가 하는 게 그렇고. 예.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남들을 세게 후려치고 뺏어 올려는 것을 유지를 해야 자기 정치적 기반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미국 내의 정치적 움직임 같은 거에 국익이 달린 것을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입장은. 예,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뭐가 타결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꽤 높아 보이지는 않지 않나.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사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자동차 관세가 25%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일본처럼 15%로 가야 하는 건데 아직은 예.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25%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가 일단 굉장히 광하게 입장을 전한 모양입니다. 한국을 밟으려고 하면 그 발이 뚫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을 제안을 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할까요? 우리 우습게 불고 집 예. 밟으려고 하지 마. 네. 우리 밟으려고 하다가는 당신 발이 뚫릴 수도 있어. 예. 이 말 아마 했을 텐데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말이고 민족적 자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기계를 높이 세운다는 게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듣고 이거 우습게 알고 밟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똑바로 느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좀 양쪽 다 터덕거릴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강경하게 태도를 전하기는 했는데 일단 미국이 뭐 내년 선거도 있고요. 순순하게 우리 요구를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좀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관세 25% 때문에 빠르게 빨리 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제가 뭐 경제에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저의 사견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냥 평범하게 산수를 한번 해봐도 3,500억 달러와 25% 관세를 맞게 됐을 때 우리가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의 액수를 비교하면 일단 예.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된 그렇죠. 만큼 3,500억 달러가 예. 큰 거고 트럼프가 무슨 앞으로 4, 50년, 100년간 영구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예. 트럼프 다음에 들어설 미국의 정부가 계속 이런 식의 초고 관세를 고집하리라는 것도 없는 건데 다만 한미 동맹 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 지켜나가야 할 선은 있는 것이고 그게 양국의 이익이 상호 호혜적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호혜적으로. 호혜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게라는 거예요. 예.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만 보장하면 그건 상호 호혜가 아니죠. 그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안 되겠어. 우리가 판 깨고 트럼프 당신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라리 세금 내버릴게. 이렇게 가서는 미국과는 그 이외의 관계도 조금은 있으므로 협상은 해나가되 우리 국민이 철저하고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협상을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예. 타코. 타코? 미국 멕시코 음식이 아니고 네. TACO인데 예. 제가 영어를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네네. 미국에서 요즘 뜨고 있는 신조어라고 해요. 오. 짧으니까 영어로 할게요.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 아. 말은 트럼프는 항상 파르르 했다가 겁먹어가지고 깨갱하고 물러서는 적당한 비유입니다. 닭, 예. 닭대가리처럼 예.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닭대가리처럼 그거 빼야 돼? 적당한 비유네요. 닭대가리처럼 이랬다가 깨갱하고 물러서는 예. 이번 관세 협상 정책 과정에서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기본적인 자세가 이런 거였어요. 아하. 파르르 해가지고 하루는 이랬다가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그거 철회할게.
그럼 뭐 그래 그럼 좀 낮추지 뭐.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이에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을 떠나서 지도자의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심각하게 계속 의심과 회의를 해왔는데 순전 지 맘대로잖아요. 그걸 두고 미국에서도 하도 못마땅하니까 트럼프 타코라는 조롱 섞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퍼지고 예. 있는데 트럼프 타코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3,500억 달러가 무슨 3,500만 원도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 소장님 닭대가리 이거 댓글에 예.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대가리를 조이대- 닭 머리로 바꿔야 되나? 그 두니진가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얘기인 당연한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500억 달러를 무조건 이제 선불로 투자를 해서 90% 이익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서요. 일단 우리 정부는 직접 지분 투자 비율은 5%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그다음에 두 번째 원금 회수 전까지 90% 이익을 우리가 가지고 네. 가고 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요것도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내세운 상태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버텨야죠, 뭐. 근데 그렇죠? 통화 예. 스와프는 미국이 일단 거부했거든요. 예.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거부했어도, 그냥 한마디로 관세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 투자 협정 이걸 보면 그냥 미국이 강도예요. 칼을 뭐 언더 테이블 밑에다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칼을 딱 꺼내두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세 글자로 날강도입니다. 네. 예. 아니, 그 의약품 100%도 말입니다. 사실 이제 바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갑자기 잠정 연기가 됐어요. 그것도 타코 형태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코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네. 타코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얼마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100% 때리기로 했다가 확 갑자기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냥 겁먹은 닭대가리가 아니라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치킨. 예. 그리고 우리가 이 3,500억 달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일본도 사실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서명을 한 상태인데 네. 일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나왔죠.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선불로 하는 거 아니다. 한 1, 2%만 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게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우리가 그냥 선불로 다 했다간 우리가 호구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호구. 호갱. 예, 호갱. 중요한 지적인데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기본 얼개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것과 상당히 흡사해요. 최근에 지난 1일이니까 엊그제죠. 일본의 아카자와 료셰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외국 특파원 협회 강연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2조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예. 이 투자 약속과 관련해서 실자 투자 금액은 이 전체 금액의 1,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은 투자, 대출 보증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에 별 관심이 없다. 예. 그 말은 이 세 가지 아주 성격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엄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대충 총액만 퉁쳐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냐. 총액으로 미국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라. 이런 자세였다는 것이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아직은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단언키는 힘드나 미일 사이에 체결된 것에도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일본의 그냥 어떤 언론가나 평론가가 한 말이 아니고 경제재생상 강요가 한 말이에요. 예. 1,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이 아카자와의 발언 중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투자 대출 보증 간의 구분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이에요. 그쵸 워딩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위한 어떤 이렇게 자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한 지금 정치적 협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런 추정이나 해석은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좋잖아요. 예. 야, 잘 산다는 일본 그리고 오. 아시아에 융기한다는 신흥 강국주 최고인 한국으로부터 토탈 9천억 달러를 우리가 가져왔다. 라고 한마디로 선전하는 문구로는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카자와 류세 일본 경제재생상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미국은 협상을 해봤더니 미국은 투자, 대출 보증간의 구분에 별 관심이 없더라. 이게 말이 안 예, 되죠. 그러니까요. 투자와 대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대출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되는 게 트럼프가 일단 쉬운 상대는 아닌 게 분명한 게 제가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셧다운 되는 걸 보고서 놀란 게요. 네. 사실은 셧다운 되면 보통은 대통령이 긴장하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이제 다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관세부서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 회의가 이달 중에 또 열린다고 합니다. 예. 예, 여기서 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바로 그렇진 않고 이번 회의 중에는 그 비자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의 우리 근로자 전문가들의 그 구금 있었잖아요. 예, 그 예. 이후로 양국이 현행 비자 적용 제도 문제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은 공히 인식을 했으니까 네. 그 후속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 접촉의 일련의 과정에서 투자 및 미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리라고 보긴 봐요. 셧다운이 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한 번 있었죠. 그것도 있었죠. 7년 전에 트럼프 때. 트럼프 1차 그렇죠. 집권기 예. 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에게는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놀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은 이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겁니다. 경제 차원의 비상사태죠. 예산 및 재정 지출권에 관해서는 비상사태인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막 가요. 막 나가. 별로 겁이 없. 네. 타코는 아무튼 네. 좀 이상한 타코. 사람인 건 확실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너무 즉흥적이죠. 네. 트럼프 얘기 여기까지 하고 김영범 정책실장이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네. 미국과 물밑에서 어떤 거친 말들을 주고받는지 일부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사인한 양해각서를 보내주면서 일본은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냐고 압박을 했고 우리는 이에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자, 밟아봐. 그래, 밟아봐. 밟히나. 공개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고 공개한 게 이 정도면 더한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밟을 테면 밟아봐. 이런 태도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내지를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더구나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공무원이 미국 상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떤 나라를 상대로 이런 말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대응 원칙을 준 거예요. 미국의 태도, 언어 전부 대통령한테 실시간 보고했을 텐데 그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절대 물러서지 말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침을 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포브스지가 며칠 전에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포브스지 29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큰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경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가장 먼저 회복한 나라였고 2008년과 2009년 한국은 리먼 쇼크의 위기를 헤쳐나갔다. 또 계속 할까요? 좀 더 있잖아요. 네. 예,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무역 정쟁을 일으켰을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덮쳤을 때도 한국은 낮은 감염률의 모범 사례였다. 한국은 수비뿐만 아니라 한 방을 날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 지금 미국에 이런 반응을 끌어낸 것이고 그래서 포브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정의 세부 사항을 두고 물러서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어제 보도된 건데 미국이 보낸 일본과의 합의 양해각서 네. 이것도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어제 일본에서 트럼프는 이게 이제 선불이다라고 막 주장했거든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일본에 계속 비판을 받자 일본에서 아니 이면 합의가 있다는 걸 공개를 했어요. 자, 경제 재생상이 5,500억 달러지만 실제 현금은 1~2%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면 합의를 했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한테 들이민 거예요, 미국이. 우리한테 들이밀라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걸로 선전하려고 그런 이면 합의를 일본과 한 것 같고 우리는 이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면 합의는 안 된다고. 일본은 이면 합의니까 하고 저걸 받아준 거고 네.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그걸 안 봐고 엮어버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밟으면 밟아지는지 한번 해보라고. 밟는 발이 뚫릴 거라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으니 공존의 시대가 저물고 각자 도생의 시대. 이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자주국방할 수 없으면 자기 경제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